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숫자를 찍었는데 같은 날 코스피는 8% 넘게 빠지며 거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기업이 가장 좋은 성적표를 꺼내든 날에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매매가 아예 멈춰버리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린 겁니다. 이 극단적인 숫자들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잠시 쉬어가는 자연스러운 흔들림일까요? 아니면 주말을 지나 다음 주장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더 확인해야 할 다른 신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어요. 실적이 발표된 날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올해 들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20분 동안 주식 매매가 아예 멈춰버린 거예요.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9%에서 10%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로 믿기가 어렵죠. 회사가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주가는 왜 폭락하는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지거든요. 상식적인 숫자와 실제 돈의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지금 당장 덥석 잡기 전에 왜 이런 엇박자가 벌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에 확정된 숫자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미래의 기대감이 돈을 움직이는 더 큰 동력으로 작용하잖아요.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이 정도 실적을 낼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그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어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예요. 막상 좋은 성적표가 눈앞에 딱 나오니까 큰 자금들은 이제 호재가 다 노출됐다고 판단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큰 자금을 굴리는 쪽에서는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올릴 새로운 재료가 당장 보이지 않으니 일단 이익을 챙기고 보자는 계산이 깔린 거죠. 이른바 뉴스에 파는 흐름이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짜리 변덕이 아니에요. 비중을 줄이려는 큰손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 갈립니다.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면 주가는 며칠 쉬었다가 다시 실적이라는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매도의 강도가 너무 셌다는 게 문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을 대표하는 마이크론도 8% 넘게 하락했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금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핵심인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3%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로벌 반도체 자금이 무조건 다 같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가장 앞단에 있는 엔비디아 쪽으로는 여전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기업들이나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자금들은 일단 쉬어가는 쪽을 택한 거예요. 글로벌 돈의 성격이 종목에 따라 확실하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서 혹은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글로벌 돈의 흐름이 잠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돈들은 왜 하필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주가 창만 볼 게 아니라 환율의 움직임을 같이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환율 흐름이 꽤 가파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 환율 숫자가 외국인들의 셈법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초만 해도 1,540원대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며칠 만에 1,507원까지 쑥 내려왔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달러 가치는 약해지는 추세가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환율이 내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 주식을 사기 좋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이 환율 하락이 오히려 다가오는 실적에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거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환율,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안고 있는 정책적 딜레마예요. 이건 시장의 큰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지금 정부는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를 함부로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돈줄을 쥐고 있는 쪽에 고민이 깊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통제하기 어렵게 들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소비가 줄고 경제 전반이 얼어붙게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밖으로는 환율까지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큰 자금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굳이 방향이 안 보이는 곳에서 위험을 강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주체가 바로 연기금입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기금의 거센 매도세였어요. 연기금은 보통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방어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정해진 자산 배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기금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건 이 숫자를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물량을 던지고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하거든요. 연기금은 왜 이렇게 팔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환율 방향이 꺾이고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식을 들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안전제일주의가 작동한 겁니다. 큰 자금일수록 방향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기계적인 룰에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자산 비중 조절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실적 기대감을 타고 꽤 많이 올랐잖아요. 연기금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등 각 자산별로 담아야 할 목표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커지면 그 정해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쏟아지는 매도세 안에는 이런 기계적인 미밸런싱 물량도 상당수 섞여 있다고 봐야 해요. 감정이나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철저한 숫자의 논리로 기계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을 단순히 삼성전자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환율 하락과 실적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연기금은 자산 배분 원칙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파는 겁니다. 가짜의 이유로 돈을 빼고 있는데 그 시점이 하필 역대급 실적 발표일과 겹치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극단적인 숫자로 나타난 거예요.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다음 주 시장이 열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말 동안 우리가 체크해야 할 굵직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글로벌 돈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이 결과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물꼬가 어디로 터질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아직 덜 잡혔다며 금리를 늦게 내리겠다는 매파적인 목소리가 컸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을 쏟아낼 수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버티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고용 보고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게 늘어난 걸로 나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는 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주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주말 동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꼭 챙겨봐야 할 핵심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첫 거래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소화된 글로벌 이슈들과 경제 지표 결과가 우리 시장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까지 이어진 하락이 단순한 소나기였는지 아니면 길어지는 장마의 시작인지 월요일장에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겁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 확인 기준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고 있어야 해요. 이 기준이 없으면 장중에 흔들리는 가격에 휩쓸려 섣불리 손절하거나 물을 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첫 번째 확인 기준은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뛰어나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무겁게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에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사들이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매도 규모를 더 키우면서 빠져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장 마감 후의 결과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흐름도 챙겨봐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와 강도를 같이 체크해야 이게 진짜 방향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장 초반에 반짝 샀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파는 흐름이 나오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건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추세를 돌리는 전환점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신호가 되거든요. 외국인이 확실하게 매수 우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수급창을 계속 열어두고 확인해야 해요.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섣불리 바닥이라고 예단하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율의 방향입니다. 1,50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내려온 환율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안정을 찾는지 아니면 1,400원대로 더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환율이 더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이 계속될 수 있어요. 환율 하락 속도가 가파를수록 시장의 불안감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불리한 환율 조건을 안고 운이 주식을 서둘러 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반대로 환율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올 명분이 생깁니다. 환차손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주식창의 가격 움직임만큼이나 환율창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환율이 진정되어야 외국인 수급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고 그래야 지수도 바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 숫자가 멈추고 안정을 찾아야만 주가 숫자도 다시 위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연기금의 스탠스 변화입니다. 연기금이 지난주처럼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면 지수가 시원하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물량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연기금의 매도세가 잦아들거나 오히려 매수로 돌아선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큰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하방이 단단해지고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뜻이거든요. 월요일 장마감 후에 연기금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연기금의 기계적인 리밸런싱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더 팔아야 할 물량이 남아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거든요. 외국인과 연기금, 이 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엇박자를 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장은 제대로 된 반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체가 같이 사주는 날이 진짜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89조 원이라는 실적 팩트와 돈이 빠져나가는 수급이라는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분명히 좋아졌고 체력도 튼튼해졌어요.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들은 아직 그 과거의 숫자를 온전히 믿지 않고 환율이나 금리 같은 다른 변수들을 저울질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가 창만 보면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섣불리 덤비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비중을 싣는 건 위험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시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 팔아버리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길목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먼저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다시 방향을 틀고 매수로 돌아설 때까지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내 계좌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은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시장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기업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뜻이니까요. 뼈대가 튼튼하면 흔들림은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이 잦아들고 수급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는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우리가 움직여야 할지 미리 기준을 세워두는 게 중요하죠.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짚어본 세 가지 기준, 외국인 수급, 환율 방향, 연기금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이 숫자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판단을 내려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조급함을 버리고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니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내 계좌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고 손실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물을 타야 할지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을 캡처해서 올리면 증권 AI가 내 계좌의 비중 쏠림, 손실 부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주는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입니다.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내 계좌 안에서 어떤 종목의 비중이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순서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 구독자분께 제가 직접 요청드려서 받아본 실제 사용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부분은 전부 가린 상태고요. 보시면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들고 있는 보유 종목 화면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토스증권이든 키움이든 삼성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종목명, 평가금액, 수익률 정도만 보이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꼭 가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 종목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30초 정도만 기다리면 증권 AI가 화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읽고 바로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단순히 종목명만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많이 쏠려 있는지, 손실 구간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지금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줍니다. 점수와 등급도 나오고 인식된 종목수, 최대 비중, 판독률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 그래프와 비중바도 있어서 내 계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매수해라, 매도해라 찍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어디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손실난 종목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걸 더 버텨야 하나, 물을 타야 하나, 아니면 먼저 줄여야 하나. 그런데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잔고 캡처 한 장만 올려도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AI 리포트로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그 안에서 전문가 점검까지 이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쏠림, 손실 구간 정리 순서,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기준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준비해둔 자료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릴 때 세력과 기관의 평균 단가를 역산해서 기준 가격대를 잡아볼 수 있는 세력 단가 지지선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장주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때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후방 소부장 섹터나 전장 밸류체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볼 때 복잡한 지표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AI 주식 보조 지표 템플릿, 계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전 매매 전략 노트도 같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 흐름과 주도 섹터 변화를 장중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까지 같이 열어놨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판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크릿 책자 3권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두 번째는 자본법칙, 돈의 시선, 세 번째는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단순히 내 계좌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만든 구성입니다. 자, 이제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곳처럼 신청해놓고 며칠 뒤에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런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청만 하시면 바로 무료 AI 포트폴리오 리포트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하고 바로 들어가서 내 계좌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고 캡처 한 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비중입니다. 손실 종목에 물타기 하기 전에 내 계좌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순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 딱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만 해주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시장의 급락은 겉보기엔 모순 같지만 그 안에는 돈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내 계좌의 중심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주에도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